이쪽으로 한번 와보실게요. 제가 우리 세 가지를 정리했을 때 첫 번째 분사를 설명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얘들아 이게 아마 문법책에 보면 다른 어법책에 보면 한정분사라고 써 있을 때가 있단다. 근데 우리 그런 거 용어는 차치하고 그냥 우리끼리는 이제 이 한정분사 즉 명사를 수식하는 분사를 분사 구문을 뭘 수식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냥 컴마랑 연결된 문장 문장식 주어 없고 ing pp잖아요. 부대상황도 뭘 수식하는 게 아니잖아요. 얘만 뭔가를 수식하기 때문에 우리가 수식받는 명사가 능수동을 결정한다라는 말을 했던 것처럼 얘를 그냥 우리 한정분사라 부르지 말고 수식하는 거 그냥 우리끼리 분사라고 부르자라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게 바로 저저번 시간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렸냐면 오늘 제가 감정형용사를 설명할 거거든요. 그런데 또 어떤 어법책에는 감정형용사를 서술분사라고 하면서 써 있을 때도 있을 거예요. 똑같은 분사입니다. 다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건 다 똑같이 ing, pp 들어가는 분사의 종류예요. 똑같은데 얘는 말이지. 얘는 명사를 수식하는 아이였지. 그래서 한정한다 라는 말을 붙였다면 서술분사는 뭘 수식하지 않아. 그냥 지가 단독적으로 와. 그래서 그냥 서술형용사라고 불러. 즉 서술분사라고 불러요. 근데 그 문법 용어가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으니 그냥 저는 우리 수험생들한테 보기 좋게 그냥 우리 수식하는 걸 분사라고 하고 나머지 이름은 감정형용사라고 붙일게 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할게요. 왜냐면 또 어법 문제, 어법 교재 혼자 보다 보면 한정서술 난 이런 걸 배운 적이 없는데 이럴까 봐요. 자, 감정형용사가 뭘까? 여기다가 한번 쓰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감정의 단어들,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들 아무거나 다 불러볼게요. bore, 지루하다. 근데 지루한 건 뭐 무슨 판단이 아니잖아. 뭐 이런 사실이 아니고 그냥 지루하다 감정, tired, 피곤하다, 아우 실망이야, disappoint 이런 거 감정. 또 뭐가 있을까? frustrate, 좌절하다, shock, 쇼킹하다 뭐 이런 거요.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들입니다. 얘 주어 다음에 여기에다가 ing 쓸래, pp 쓸래? 요거는 아니 어차피 우리 지금 분사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똑같이 또 감정형용사도 ing냐 pp냐 하면서 나오겠죠. 여기에 ing 쓸래, pp 쓸래? 이렇게 물어보는 묶음들이 꽤 있을 겁니다. 학교에서 혹은 어떻게 설명할 때 우리 친구들이 나는 사물이면 ing를 쓴다고 배웠어. 나는 사람이면 ed를 쓴다고 배웠어. 이렇게 알고 있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면 ed를 쓰고 사물이면 ing를 쓰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 또 하나는 ing, pp가 나오니까 능수동을 결정하겠죠. 누가 결정하냐면 지금 보셨던 것처럼 얘가 결정합니다. 주어가 능수동을 결정합니다. 주어가 하는 짓이 능동이면 ing고 주어가 하는 짓이 수동이면 pp가 될 겁니다. 근데 주어가 사람이냐 사물이냐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우리 수험생들 중에 잘못 알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서 잠깐 지적질을 했습니다. 자, 뭔 소리냐? He is boring, bored. 그는 지루하다 이랬어요. 잘못 알고 있는 친구들이었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람이면 일이 써야 돼 라고 알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니. 그러니까 he's bored 얘만 맞아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나 봐요. 그렇지 않아요. 이 문장에 he's boring, bored 둘 다 쓸 수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얘가 능수동 결정한댔죠. 얘가 능수동을 결정하는데 얘가 만약에 ing를 쓴 거면 지루함을 그냥 주는 사람인 거야. 아 이거 뭘 해도 썰렁하고 뭐 얘기해도 되게 재미없고 그냥 지루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그가 하는 짓이 능동이니까 he's boring 쓸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수업을 듣고 있는데 너무 수업이 지루한 거야. 선생님 말도 막 재미가 없고. 그러면 he's bored. 그는 지루하게 되었다. 수동의 pp도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는 어법 문제가 안 나오겠지. 얘 단독으로는. 왜? 둘 다 답이 되니까. 문맥이 있겠죠. 분명히. 뭐 수업 시간이었는데 그가 지루하게 됐다라고 하는 뭐 수동이라든가 아니면 선생님인데 되게 재미없다. 그래서 boring이라든가 뭐 문장이 주어지겠죠. 그러니까 독해 지문이 요 자체로만 보면 둘 다 정답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애기들 중에 주어가 사람이면 ed야, 주어가 사물이면 ing야, 주어가 사람이면 ed야 이렇게 알고 있는 어법 배경 중에 잘못된 거니까 주의하셔야 합니다. 됐죠? 오케이. 자, 그럼 또 다른 예문 한번 들어볼까요? The movie is interesting. 그러네. 여기다가 추가로 써야겠네. interest, 흥미롭다. 이것 역시 감정을 나타내는 거예요. The movie is interesting 쓸래, interested 쓸래 이랬어요. 그럼 요렇게 있다고 치면 딱 보고 여러분 제가 분사 나누는 6가지 중에 나머지 것들은 다 눈에 띄어 그랬지. 분사가 눈에 제일 안 보여 그랬었죠. 분사라면 이쪽으로 오세요. 분사 구문이라면 컴마 연결된 문장 문장식 주어 없고 ing, pp니까 딱 보면 분사 구문이지 않다니까요. 부대상황 미드 목적어 ing, pp 형태를 갖고 있으니까 딱 보면 티 난다니까요. 감정형용사 딱 보면 티 나요. 제가 지금 칠판했었던 이런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들에 ing냐 ed냐 이걸 물어보면 다 감정형용사예요. 그러면 감정형용사라면 지금 말했잖아. 주어가 능수동 결정한다니. 다시 올까요? 그러면 주어가요. The movie. 참 영화가 흥미롭다. 뭐 무슨 인터스텔라가 됐든 어벤져스가 됐든 영화가 참 재밌다. 그러면 사물이니까 ing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주어가 하는지 영화가 우리의 흥미를 줘요? 흥미돼요? 흥미 줘요? 능동에 ing를 쓰시는 게 맞아요. 되셨어요? 선생님 제가 이상한 게 있네요. 뭐가요? 사실은 여기 지금 선생님이 칠판에 쓰신 이 단어들이요. 이거 동사 아니에요? 네.
원래 동사예요. 다 bore, 지루하다, tired, 피곤하다, disappoint, 실망스럽다, frustrate, 좌절시키다. 다 동사예요. 근데 왜 이거 감정 형용사라고 하셨어요? 라고 물으신다면 좋은 지적 질문입니다. 자요. 왜 그랬는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문장에 본 동사가 있죠. 이지 있습니다. 비동산 대표적인 몇 형식이라고 대표적인 몇 형식 동사라 배웠습니까? 잘하셨습니다. 대표적인 이형식 동사입니다. 물론 비동사가 일형식도 가능합니다. 그때 제가 존재의 의미, 뭐뭐가 있다 이런 뜻이면 일형식 가능하다고 했어요. 원래는 대표적인 이형식 동사. 그러면 얘가 주어입니다. 그럼 여러분 얘가 대표적인 이형식 동사면 이 자리는 무슨 자리여야 해요? 네, 보어 자리여야 해요. 보어 자리에 쓸 수 있는 품사 뭐라고 배웠을까요? 네, 명사나 형용사라고 배웠어요. 명사는 어떨 때 쓰기로 했을까요? 다 이어진다고 했지, 어법. 이렇게 따로 배우는 게 없다니까. 자, 명사 직업이나 신분을 나타내면, 형용사 감정이나 상태를 나타내면. 영화가 재밌다는데 직업 신분은 아닐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지금 보어 자리에 형용사가 필요해요. 감정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근데 좀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interest, disappoint, frustrate 이런 것들 다 동사다 했어 얘들아. 그런데 한 문장엔 본동사가 하나밖에 없거든. 얘 본동사 찾았거든. 근데 얘를 또 동사를 만들면 안 되잖아. 동사가 형용사 역할하는 걸 뭐라고 했지? 또 멍? 동사가 형용사 역할하는 걸 우린 다 분사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그래서 감정 형용사도 분사의 일종이에요. 이 동사를 interest라고 하는 동사를 ing냐 pp냐를 갖다 붙여서 형용사화시킨 것. 그게 분사죠 뭐. 그래서 보어 자리에 형용사화 아름답게 안착시켜서 제가 사실은 여기 있는 묶음들을 감정 동사라고 하지 않고 감정 형용사라고 했던 건 기본 동사들의 ing, pp 형태를 묶어 형용사화 시켰기 때문에 즉 분사화 시켰기 때문에 감정 형용사라고 부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되셨어요? 오케이. 제가 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여기다 쓸까요? 같은 자리에 people think the movie moving 또는 move. 자, 요렇게 박스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 영화 참 move 움직이다라는 뜻 말고 감동을 주다라는 뜻이요. 자, 사람들이 생각해 그 영화 참 감동적이라고 생각했다 했어요. 그럼 딱 봐도 여러분들아 지금 딱 봐도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들이라니. 그래서 감정 형용사 딱 보면 티나요. 아,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 ing 쓸래 ed 쓸래 물어보면 다 감정 형용사구나. 그러면 누가 능수동 결정하기로 했지? 주어가 능수동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자,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영화가 감동을 준다라고 생각했대요. 그럼 주어 찾아가 봐요. 네, 주어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영화에 감동을 받아? 감동을 받습니다. 감동을 받으니까 당연히 무브들을 동그라미를 치겠죠. 그래서 또 많은 수험생들이 싫습니다. 아, 선생님 왜 이렇게 일관성이 없어요? 주어가 능수동 결정한다고 해서 제가 찾았거든요. 그럼 사람이 영화에 감동을 주는 게 감동 받는 PP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왜요? 라고 물으신다면 본동사? people? 주어? 영화를 생각한다? 영화가 감동적이라고 생각한다? 영화가 감동적인 거니까 여기가 목적 보호 자리죠. 목적 보호 자리는 항상 누구랑만 상관관계를 갖는 자리입니까? 목적어랑만요. 근데 제가 목적어와 목적보호는 벌써 몇 번째예요. 무슨 관계가 성립한다고? 주술의 관계가 성립한다고요. 얘가 주어 동사의 관계라고요. 즉 얘의 주체는 저기 진짜 주어가 아니고요. 목적어와 목적보호 얘예요. 그럼 영화가 감동을 줍니까? 감동 받습니까? 영화는 감동을 줍니다. 그래서 정답이 moving입니다. 허거. 그러면 선생님 감정 형용사가 주어가 능수동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이게 의미상의 주어라고 하신 거군요 라고 하는 게 감을 잡으셨어야 해요. 뭔 소리냐? 다시 써줘요. with 목적어 ing pp 할 때 누가 능수동 결정하기로 했습니까? 목적어가 능수동 결정한다 했습니다. 근데 애기들아 너 이러면 자꾸 틀릴 거야. 왜냐하면 얘하고는 목적어 목적 보호 관계거든. 그러니까 목적어를 주어처럼 가정하고 다시 풀어야 해 라고 했어요. 이게 사실은 의미상의 주어, 문법적으로 목적어인데 의미상 주어라는 소리였어요. 그걸 잘 못 알아들어서 제가 여지까지 이 경우의 수들을 다 나누고 있는 중이었던 거예요. 감정 형용사,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에 ing 쓸래, ed 쓸래? 딱 보면 감정 형용사인지 눈에 튀어요. 주어가 능수동 결정하는 거 맞아요. 주어가 능수동 결정하는 거 맞는데 이게 혹시 우형식이라면 목적어와 목적보호의 관계, 즉 얘처럼 목적어와 목적보호의 관계인지 다시 따져야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의미상의 주어를 찾아 의미상 주어가 능수동 결정이라고 말해야 다 맞아떨어져요. 다시 이 자리는 진짜 얘가 주어 자리거든요. 주어밖에 없으니 얘가 능수동 결정하면 돼요. 여기 문장 전체 주어는 얘가 맞거든요. 그런데 의미상의 얘에 대한 주어는 목적어와 목적보호라 얘가 주어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소위 말하면 골탕 먹이는 어법 문제가 많아요. 우리 친구들한테 일관성이 없게 하니까 그거 해석했다가 말았다가 어쩔 땐 주어 찾았다가 어쩔 땐 목적어 찾았다가 제가 왜 분사가 복잡하다고 했는지 아시겠죠? 경우의 수가 많아요. 그리고 각각의 분사, 이름은 다 똑같이 분사지만 분사 구문, 부대 상황, 감정 형용사 얘 따라서 능수동을 결정하는 아이들이 다 다른 거예요. 그걸 다 찾아갖고 오셔야 돼요. 되셨습니까?
여기까지 네 번째 감정 형용사 설명 끝났습니다. 일단 주어가 능수동 결정한다. 혹시 근데 오형식 목적어 목적 보어라면 목적어가 주어로 가정해서 얘가 능수동을 결정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한 번쯤 다시 하셔야 합니다. 이 기출문제인 적 있습니다. 뒤에서 아마 우리가 풀어볼 시간이 있을 거고요. 다섯 번째 지각동사 가겠습니다. 이게 우리 문장 형식 편에서 배운 거라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어야 하는데 지각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 이렇게만 하면 안 돼 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이 자리에는 ing도 올 수 있고요. 이 자리에는 pp도 올 수 있습니다. 누가 능수동 결정합니까? 목적어가 제가 능수동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목적어가 하는 짓이 능동이면 동사 원형을 쓸 거다. 능동이면서 진행의 의미가 좀 많으면 ing가 올 거다. 수동이면 목적어가 하는 짓이 수동이면 pp가 올 거다. 그런 얘기했어요. 자, 근데 애기들이 선생님 동사 원형인지 ing인지 능동인지 능동 진행인지 어떻게 알아? 이런 건 내가 고민하지 말라고 했어요. 시험 문제는 능동 쓸래 수동 쓸래가 나오든지 ing 쓸래 pp 쓸래 분서니까요. 이게 나오든지 할 거다 했죠. 제가 이제서야 설명할 수 있네요. 왜 목적어가 능수동 결정했는지 알아요? 지각동사도 오형식이에요. I saw you dancing 뭐 이런 거. 나는 보았다. 너를 네가 춤추는 걸. 목적어와 목적 보어 자리니까 얘는 항상 누구랑만 상관관계가 있는 자리. 목적어랑만 상관관계가 있는 자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또 목적어를 주어로 보고 얘가 하는 짓에 따라 능수동이 결정된다 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이건 예전에 배웠던 거니까 정리만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각동사에서도 분사가 등장했던 거죠. 마지막 여섯 번째 가봐요. 여섯 번째 사역동사예요. 사역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 옵니다. 기본적으로 객동사는 반드시 목적어 하는 짓이가 능동이면 투부정사를 쓸 수도 있다 했지만 어쨌든 사역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이었습니다. ing는 안 옵니다. pp 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누가 능수동 결정하기로 했냐면 목적어가 하는 짓이 능동이면 동사 원형. 아까 말한 대로 목적어 하는 짓이 능동일 때 객동사는 반드시 투부정사를 쓰고 help 동사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 깍두기 동사다. 그런 얘기했던 거 복습 많이 하셨으면 기억하셔야 해요. 목적어가 하는 짓이 수동이면 pp를 쓴다. let 동사는 수동 목적어를 잘 쓰지도 않지만 쓴다면 BPP를 쓴다라는 예외도 있었습니다. 물론 분사편에서 얘가 ing냐 pp냐는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분사의 일종이 능동, 수동을 다 따져야 하는 경우의 수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6가지를 정리한 거예요. 앞에서 배웠던 거니까 이건 간략하게 설명을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마지막 최종 정리하고 여러분들 필기할 시간을 드릴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나 몰라. 분사 6가지 종류를 머릿속에 쫙 정리합니다. 정리하기 전에요. 얘도 이제서야 제가 얘기할 수 있네요. 사역동사요? 얘도 오형식이었어요. 나는요 시킵니다. 우리 아들을 차를 고치라고요. 목적 보호 자리에 동사 원형 쓸래 pp 쓸래 뭐 이런 거예요. 목적 보호는 누구랑만 상관관계 있어요? 네, 목적어랑만요. 그래서 목적어랑만 상관관계 있는 자리에서 얘가 다 능수동을 결정한다 라고 얘기했던 게 다 똑같은 말들입니다. 괜찮으십니까? 자, 그러면 분사 6가지 이제 다 배웠으니까 한 곳에다가 정리를 할 거예요. 첫째, 분사. 또 똑같은 거 또 쓸 거야. 우리끼리 정리하려고. 형태 눈에 딱 띄게 요약 정리만. 명사다움 ing pp. ing pp 다음 명사. 사실은 이걸 한정분사라고 부르는데 모르겠고 우리끼리 분사라고 약속을 짓자. 분사 누가 능수동을 결정하냐면 수식 받는 명사가 능수동 결정한다. 됐죠? 쓸까요? 수식 받는 명사가 능수 결정한다. 두 번째 분사 구문. 딱 보면 티난다. 딱 보면 티나는 이유가 분사는 제가 형태가 안 보이니까 설명할 게 아직 많다고 했고요. 자, 분사 구문 형태. 컴마로 연결된 문장인데 문장 시작에 주어는 없고 ing나 pp로 시작한 문장일 거다. 그런데 이 분사 구문은 딱 보면 티나는데 누군가 하나는 능수동을 결정해야 한다고 했지? 누가 능수동을 결정한다? 생략된 주어가 능수동 결정한다. 왜 생략됐냐? 일치해서. 그러면 생략되어 있던 주어 뒤에 있는 똑같은 주어 찾아갖고 와서 능동인지 수동인지 판단하면 된다. 됐죠? 세 번째 엄마야. 세 번째 부대 상황 같습니다. 부대 상황의 형태. 딱 보면 얘도 티납니다. with 목적어 ing pp. 아니 우리가 분사니까 ing pp는 어디가나 다 들어붙어 있어. with 목적어 ing pp인데 얘는 누가 능수동을 결정하냐? 목적어가 능수동 결정한다. 근데 아마 이러면 우리 수험생들 자꾸 틀릴걸? 주어로 다시 가정하고 능수동 풀어봐. 그러면 안 헷갈릴 거야. 됐어요? 네 번째 경우의 수 가요. 감정 형용사 갑니다. 감정 형용사는 형태가 따로 없이 여러분들이 딱 보면 티나. 뭐 형태 적어달라면 적어줄게.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에. 감정 동사들에. 그 감정 동사들 아무거나 예를 들면 bore, tire, frustrate, disappoint, 아니면 shock, interest 이런 동사들이었어요. 이런 감정 동사에 ing 쓸래, pp 쓸래 요렇게 묻는 형태. 그러면 누가 능수동을 결정한다고 했냐? 주어가 능수동 결정한다. 그런데 혹시 오형식이라면 목적어 자리일 수도 있으니까 형식 잘 판단해. 괜찮아요? 다섯 번째 경우의 수 지각. 여섯 번째 경우의 수 사역. 이건 제가 따로 이렇게 선생님 딱 보면 티나요? 네. 동사들을 알잖아요 우리가. see, hear, watch 이런 동사들.
사역동사 알잖아요. let, have, get, make. 내가 왜 문장 형식에서 그렇게 동사들을 함께하라고 할게. 얘도 보면 딱 보면 티나요. 그래서 각각 누가 능수동 결정해요? 다 목적어가 능수동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6가지가 다 끝났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렸죠. 그냥 나 편하려면 내가 못하고 이렇게 보고 쉬어가면 나 편하려면 얘들아 다 ing, pp 나오는 거 분사인데 의미상의 주어가 능수동 결정해 라고 하면 아주 쉽다고 했죠. 근데 그렇게 해봤더니 우리 애기들이 많이 틀려서 제가 이렇게 경우의 수를 나누면 훨씬 정리가 잘 될 겁니다. 그리고 딱 보고 일단 출제자가 뭐 묻는지 경우의 수가 나눠지니까 보기 좋을 겁니다. 그래서 좀 고생스럽지만 우리가 한번 해보자 했었고요. 오늘 이 시간을 끝으로 해냈네요. 되셨어요? 책 보실까요? 자, 교재 41페이지 한번 가겠습니다. 41페이지 감정형용사 있는 부분이요.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에 ing나 또는 pp를 붙여서 형용사화 시킨 구문. 그래서 감정동사에 ing, pp 형태 있죠? 그럼 또 돼지꼬리 날려야죠. 누가 능수동 결정해요? 주어가 능수동 결정. 이렇게 쓰셔야죠. 오형식이라면 목적어가 능수동 결정. 이렇게 써놓으시면 되죠. 괜찮습니까? 오케이. 자, 5번째 능수동을 따져야 하는 경우. 그래서 6가지를 만든 거예요. 분사, 분사 구문, 부대 상황, 감정형용사, 사역동사, 지각동사. 각각 능수동을 결정하는 모든 양상이 달랐어. 그럼 선생님 오늘 이게 끝인가요? 아니요. 우리 분사의 오류도 총정리하러 가야 합니다. 그건 제가 아마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분사 오류 총정리 필기할 시간이 있을 거고요. 먼저 지금은 42페이지 또 펼쳐놓으실래요? 42페이지 펼쳐놓으시고 네 번째 얘는 안 쓰셔도 되죠. 칠판도 잡지 마세요 감독님. 여기서부터 감정형용사부터 필기 쫙 해나가시고 처음엔 마지막에 완성된 6개의 분사구문 능수동 결정하는 거 요거까지만 여러분들이 필기하시고 다시 만나겠습니다. 필기하십시오. Entering 또는 enter the shop, I looked around and bought many beautiful things. 가게 들어가서 나는 뭐 이렇게 둘러봤고 아름다운 예쁜 것들을 샀대요. 뭘 묻는지부터 찾아야죠. 컴마로 연결된 문장인데 아니 우리가 분사 배웠잖아. 다 ing, pp니까 뭐 다 분사겠지. 근데 분사 중에도 그 6가지 중에 무엇인지를 이제 우리가 찾아가면서 해야죠. 딱 보니까 너무 티나는데요. 컴마로 연결된 문장인데요. 문장 시작에 주어 없는데요. 그리고 ing 쓸래 pp 쓸래 했는데요. 1번 옆에다는 분사구문이라고 써두셔야죠. 뭐 묻는지 자꾸 이런 확인 연습을 하라고 한 거예요. 누가 능수동 결정하기로 했습니까? 분사구문. 생략된 주어. 나 찾으십시오. 내가 가게에 들어가죠. 들어가. 능동이니까 ing 쓰셔야죠. 원래 enter 타동사입니다. 뒤 목적어 있으니까 능동 형태로 쓰겠죠. 2번 bring 또는 brought up independently she can decide and do things in her own. 독립적으로 자라서 그녀는 혼자 결정하고 혼자 일들을 할 수 있다 이건가 봐요. 뭘 묻는지를 찾을까요? 사실은 분사구문이었다면 bring in 했었으면 더 좋았을 겁니다. 그랬다면 ing 쓸래, pp 쓸래 지금 분사구문 형태인데 그렇지 않고 그냥 bring을 썼다고 해서 틀린 비문은 아닙니다. 뭐 명령문으로 썼다고 하면 되니까. 근데 명령문이면 지금 말이 안 돼. 독립적으로 자라라. 그녀는 혼자 결정하고 할 수 있다. 이건 아니거든요. 컴마로 연결된 문장인데 문장 시작에 주어가 없고 pp 쓸래 했어요. 똑같네? 분사구문이네. 근데 1번은 능동분사구문이었는데 2번은 수동분사구문인갑다. 누가 능수동 결정하지? 생략된 주어 she 찾아와야 하는데 그럼 그녀가 독립적으로 자기가 자기를 키운 건 아니지. 키워진 거. 수동에 pp 분사를 써야겠구나. 2번은 전형적인 수동분사구문 물어봤네요. 3번 갈까요? All things considered, he is the Mr. Right man for my partner. 이거 띄어쓰기가 잘못됐죠? All things considered, 모든 것들을 고려해 볼 때 he is Mr. Right man. Right man이라고 하는 게 내 딱 맞는 사람, 배필 이런 뜻입니다. 내 파트너로는 딱 맞는 사람이었네. 이거요. 그럼 얘는 뭐 물어보는 거지? 분사인가? 고려된 모든 것들. 그는 Mr. Right man이다. 이것도 안 되고요. 부대 상황인가? 형태가 안 맞네. 감정형용사인가? 고려하다 생각하다가 감정형용사인가? 그것도 아닌데. 지각동사? 아닌데. 사역동사? 아닌데. 컴마로 연결된 문장이긴 하지만 독립분사구문이네요. 주어가 일치하지 않아서 주어를 살려두었다. 됐죠. 그러면 주어가 살려두었던 그러면 주어가 살아있으니까 얘가 능수동을 결정하겠네. 모든 것들은 지가 고려하는 게 아니라 고려되는 거. 수동의 분사 pp. 선생님 이거 동사 과거형 아니에요? 과거형이면 안 돼요. 비문이에요. 왜냐? 만약에 얘 문장을 그냥 풀어서 쓴다면 모든 것들은 수동태로 쓴다면 비동사 pp가 있어야 해. consider 타동사인데 목적어가 없잖아. 수동태로 써야지. 그럼 all things are considered 이렇게 썼다면 괜찮을 텐데 비동사 pp도 아니에요. 동사 이디형은 더더군다나 아니고 독립분사구문. 괜찮습니까? 자, 4번. Once learning 또는 learn the new language, we can easily forget it. 일단 새 언어를 배우면 우리는 그걸 쉽게 잊어먹는다. 마찬가지인데요. 뭐 묻는지부터. 컴마로 연결된 문장인데 문장 시작에 주어는 없고요. once는 부사니까 묶어버려도 되고요. ing 쓸래, pp 쓸래 전형적인 분사구문입니다. 그럼 분사구문이니까 또 주어 찾으셔야죠. 주어 찾아갖고 가니까 우리가 새로운 언어를 배워. 능동의 ing. 됐죠? 5번. When asked to define jazz, he replied it promptly. 그랬습니다. When? 묶으셔도 되고요.
컴마로 연결된 문장의 문장 시장에 주어 없고 ing 쓸래 pp 쓸래 했어요. 분사 구문에서 접속사는 생략할 수도 생략하지 않을 수도 있다 했으니까 지금 이제 생략하지 않은 상태인 거겠죠. 5번도 그럼 마찬가지로 분사 구문인데 능동일까 수동일까? 생략된 주어를 찾아갖고 와 볼게요. 그가 재즈를 정의하라고 자기가 묻고 자기가 대답했대. 그럼 얘 1인 2역인가? 자기가 묻고 자기가 대답했나? 말이 안 되는데. 재즈의 정의에 대해서 질문 받아서 그는 그것을 즉각적으로 대답했다. 질문 받아서 대답했다. 수동의 PP 분사 가야죠. 다르게도 풀 수 있어요. 그걸 제가 다음 시간에 분사 오류 청정리를 한다고 한 거예요. 해석은 코에 가면 코걸이, 귀에 가면 귀걸이 많이 얘기했죠. 에스크 타동사입니다. 더더군다나 기억 안 나십니까? 얘들아, ask랑 allow랑 advise랑 이런 거 있잖아. 이런 아이들은 ask 목적어 투부정사, advise 목적어 투부정사. 이래서 반드시 투부정사를 써야 하는 녀석들이야 했었습니다. ask 목적어 투부정사인데 목적 없네. 타동사인데 목적 없으니까 수동에 PP 분사를 쓴 거, 아 ask가 정답이네. 이렇게 답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분사에선 뭐 묻는 거지? 그러니까 분사 중에 부대 상황인가? 분사인가? 분사 구문인가? 감정의 용사인가? 뭘 구분을 하셔야 하고요. 그 다음 누가 능수동 결정하는 거였지? 부대 상황이라면 목적어가, 분사 구문이라면 생략된 주어가, 이런 걸 다시 생각하셔야 하고요. 막판 해석이 헷갈리면 이게 장가? 탄가? 아직도 생각해야 될 게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제가 맛배기로 5개만 풀게. 다음 시간에 분사 오류까지 완벽하게 정리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하고 단문 연습 풀 거야 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나머지 단문 연습. 이 3가지로 정리하기 시작하겠습니다. 3가지로. 그 첫 번째가 박스에 혹은 밑줄에 ing냐 ed냐 이렇게 밑줄이 있거나 박스가 있어요. 우리 수험생들 생각엔 일단 뭐 물어보는 것 같아요? 네, 분사 묻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도 착각입니다.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게 분사의 오류 총정리라고 얘기했죠. ing냐 ed냐 물어봤다고 해서 이걸 출제자가 분사를 묻는구나 라고 분사라고만 착각하지 말기. 뭔 소리냐? 우리 진행형이면 ing는 아니었어요. 진행형은 비동사 ing여야 해요. 수동태라면 ed만 아니었어요. 비동사 pp여야 하니까 진행형과 그리고 이제 수동태는 뺍시다. 이 ing라고 하면 분사 ing일 수도 있습니다. 이 ed라고 하면 분사의 pp, ed일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경우의 수로 따지면 분사일 수 있다, 분사일 수 있다, 얘 능동일 수 있다, 얘 수동일 수 있다, 이럴 수 있지만 제가 분사라고만 착각하지 말다 했죠. 동명사 ing일 수도 있고 혹은 동사에 진짜 과거형 ed일 수도 있으니 이거 자꾸 무조건 이렇게 있다고 분사라고만 착각하지 마라고 했죠. 뭔 소린지 잘 모르시면 예문을 또 쓰면 됩니다. 이게 예전에 기출문제에 나왔던 지문 내용입니다. 지문 중에 이제 한 포인트만 제가 뺄게요. 요렇게 문제가 있었거든요. Children attending 또는 attended the meeting. 아이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배웠던 거 나오네. attend to, 어디에 참석하다. 이런 거 없다 했던 거 기억나죠? 왜 marry, with, 안 돼. discuss about, 안 돼. mention about, 안 돼. reach at, 전치사 있을 것 같으면 쓰면 안 돼. 그랬던 거예요. attend to, 마찬가지로 어디에 참석하다 할 때 to 쓰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뭐 주의를 기울이다 attend to 가능. 시중들다 attend on 가능 이러면서 문장의 형식편에서 여러분들하고 전치사가 있을 것 같지만 쓰면 안 되는 동사 하면서 배웠었던 어쨌든요. 지금 이렇게 우리한테 기출문제로 박스를 줬었습니다. 자, 그러면 딱 봐도 지금 분사 물어보는 것 같긴 하거든요. 아이들이 미팅에 참석했다. 아무도 해석 안 되는 친구는 없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ing랑 ed 중에 우리한테 분사 물어본다면 능동인지 수동인지를 따져야지. 학생들이 미팅에 참석해요? 참석돼요? 참석해요. 능동이니까 ing를 써야죠. 또 이제 우리 친구들 중에 머리를 더 써서 맞다. 해석은 선생님이 또 틀릴 수도 있다고 했지. 코에 가면 코걸이, 귀에 가면 귀걸이가 될 수도 있다고 했지. 어텐드는 맞아, 타동사였지. 타동사인데 지금 미팅을 참석한다 목적어 있네. 타동사인데 목적어 있으니까 능동분사 완전 잘 썼다. 뭐라고 생각했던 잘하셨습니다. 학생들의 미팅에 참석하는 거니까 능동의 ing 분사를 썼다? 오케이. 혹은 어텐드가 타동사인데 목적어 있으니까 능동의 분사 ing를 썼다? 오케이. 어쨌든 생각은 정말 잘하셨으나 틀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우리 수험생들이 싫다고 한 거였습니다. 선생님, 맞다며요. 학생들이 미팅에 참석하는 거니까 능동, 이거 타동사인데 목적어 없으니까, 목적어 있으니까 능동의 분사 ing 쓴 거 이게 왜 틀렸어요? 라고 물으신다면 뭐가 틀렸냐? 아니, 절대 불변의 법칙. 한 문장엔 뭘 하나 있어야 합니까? 동사 하나 있어야죠. 여러분들이 얘 ing를 답을 체크하셨다면 보세요. 학생들은 미팅을 참석한다. 우리가 필요했던 건 동사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여기다 분사, 즉 형용사를 갖다 쓰셔버렸습니다. 그럼 과연 맞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필요했던 건 동사니까 동사 ed형, attend, did가 정답이었겠죠. 따라서 지금 ing냐 ed냐 분사라고만 착각하다 보니 이게 분사를 묻는구나 착각하다 보니 어느 순간 우리는 또 오류에 빠져서 ing 능동분사를 써버렸다고요. 그러나 문장 전체를 보다 보니까 동사가 필요한데 그럼 동사에 얘는 수동 pp가 아니라 분사의 수동 pp가 아니라 우리가 필요했던 동사 과거형이구나. 능동태 잘 썼잖아요. 능동태 과거형 쓴 거잖아요. 수동태였다면 비동사 pp 썼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던 능동태 문장으로 쓴 동사 과거형 attend, did가 정답입니다. 이런 식의 오류에 빠질 수 있는 게 분사입니다. 그래서 ing 쓸래, ed 쓸래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아마 우리한테 분사 묻는 거구나 라고 착각하겠지만 경우의 수를 더 늘려서 얘 동명사일 수도 있어.
얘 동사 과거형일 수도 있어. 이런 생각은 반드시 하라는 말씀이었어요. 이거보다 조금 다른 예문을 또 한번 들어볼까요? 이쪽으로 오겠습니다. 또 다른 예문 얼마든지 써줄 수 있어. 박테리아. 이것도 역시 제가 기출문제를 갖고 설명하겠습니다. 박테리아. 따라라라라 cheese are not harmful. 이 본문 지문 내용이 뭐였었냐면 제가 예문을 그냥 물론 이렇게 주관식도 없지만 오지선다형을 그러니까 아무거나 만들어 볼게요. 만들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할게요. used to make 뭐 이런 게 있고 2번 are 박테리아 복수입니다. are used to make 이런 예문 3번 are used to making 이런 예문 우리한테 이런 식의 수능형 문제는 없지만 그냥 어쨌든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제 지문 내용을 따 갖고 온 거예요. 그 당시 기출문제 지문 내용이 뭐였었냐면 우리나라의 치즈들은 다 이렇게 슬라이스치를 이쁘고 네모 반듯하게 색깔도 이쁜 거 많잖아요. 근데 유럽권에 특히나 프랑스 같은 데 가면 왜 치즈 뽕뽕뽕 뚫려 있는 거 많이 보셨죠? 근데 그 뽕뽕뽕 뚫려 있는 게 사실은 효모라고 하는 곰팡이를 집어넣은 거거든요. 그러면 곰팡이로 효모가 세균이 득실되는 건 사실은 우리 인간들이 먹는 거거든요, 치즈가. 그래서 본문 내용 뭐였었냐면 치즈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박테리아는 인간에게 are not harmful, 해로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드셔도 됩니다. 뭐 이런 지문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요 안에다가 우리가 뭔가를 집어넣어야 해요, 지금. 여러분 혹시 아직 안 배웠지만 뒤에서 이제 투부정사 동명사하면서 제가 설명을 할 겁니다. used to 동사원형 혹시 들어봤습니까? 수거로. used to 동사원형 원래 뭐뭐 하곤 했다. 다른 색깔로 쓸까요? 자, used to 동사원형 뭐뭐 하곤 했다. 아직 수거 선생님 저 모르는데요. 그럼 내비두세요. 그건 뒤에서 다시 제가 설명할 시간이 있어요. be used to 동사 원형은 또 뭐래요? 뭐뭐에 사용되다. 오케이. 알고 있는 친구들 위해 일단 쓰겠습니다. be used to ing 하면 뭐뭐에 익숙하다라고 하는 수거입니다. 얘도 사실은 요 수거 묶음으로 used to 동사 원형, be used to 동사 원형, be used to ing 해서 많이 나오는 묶음인데요. 이건 어쨌든 차후에 다시 설명하고요. 본문 지문 내용은 이해하셨죠? 빵꾸가 뻥뻥 뚫려 있는 그 치즈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박테리아는 인간에게는 해롭지 않습니다. 이런 지문이었어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1번, 2번, 3번 중에 뭘 넣는 게 가장 맞을까요? 뭘 넣는 게? 치즈를 만들곤 했던 박테리아는 해롭지 않다. 치즈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박테리아는 해롭지 않다. 치즈를 만드는 데 익숙한 박테리아는 해롭지 않다. 이 중에 제일 예쁜 건요. 당연히 2번이지. 그래서 우리가 또 2번에 딱 동그라미를 친다? 그럼 또 틀렸습니다. 그럼 아마 제가 또 그런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난 니네가 싫다. 이러면서. 아니, 열심히 가르쳤으면 보람이 있고 말이지. 아이들이 이렇게 점수로 보상 받고 말이지 뭐 이래야 되는데 내가 생각한 대로 아이들은 또 일로 함정에 가겠지? 그럼 여전히 함정으로 빠지고 있으면 보람 없잖아요. 선생님 얘 왜 답이 안 돼요? 지금 치즈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박테리아는 해롭지 않다. 그러면 얘가 제일 예쁜데? 써볼게요. be used to 동사 원형 뭐뭐에 사용되다. 치즈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박테리아는 해롭지 않다. 가장 예쁜 해석이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오류를 저질렀는지 또 봐야죠. 제가 오늘 뭐 한다고 했어요? 오류 총정리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문 첫 번째가 뭐냐면 야 ing 쓸래 ed 쓸래? 그런 거 보니까 우리한테 분사 묻는 거 같지 않냐? 아이들이 미팅에 참석하는 거 능동인 거 같지 않냐? 그러니까 ing가 맞지 않냐? 이러면서 오류를 시작한 거예요. ing나 ed를 썼다고 해서 무조건 분사라고 착각하지 마. 우리 지금 여기에 필요한 거 동사였어. 이러면서 설명한 거였거든. 그럼 얘도 분명히 뭔가에 오류가 있을 거란 말이죠. 우리 애기들 해석상 치즈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박테리아는 해롭지 않다. 아주 해석상 이쁩니다. 근데 또 우리는 절대적인 법칙 하나를 위배했습니다. 한 문장에 본동사는 하나밖에 없다고. 지금 이 문장의 본동사는 무엇이냐면 얘가 본동사죠. are not harmful. 비동사 대표적인 이용식 동사라고 배우지 않았어요? 네. 대답은 잘하실 거면서. 그러니까 여기 보호 자리 아니겠어요? 해롭지 않다. 감정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으니까 형용사 보호 쓴 거 잘 썼습니다. 그럼 이 앞은 다 무엇이 돼야 하냐면 주어가 돼야 합니다. 근데 한 문장에 본동사는 하나밖에 없으려면 여러분 가짜 동사들은 막 묶기로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이렇게 써버린다면 뭘 어떻게 묶을 건데? 기억을 되돌려볼까? 묶을 수 있는 거 묶어볼까? 관대 묶고 분사 묶고 묶을 수 있는 거 다 되세요. 전치사 묶고 그 다음 부사 묶고 또 컴마 쌍컴마 하이폰 세미콜론 이런 거 묶어야. 근데 여기서는 관대도 아니야 부사도 아니야 전치사 부사 뭐 컴마 쌍컴마 아무것도 아닌데 묶을 수도 없는데 그럼 잘못됐지. 한 문장에 어떻게 동사가 2개 있을 수 있어요. 이 문장의 정답은 바꾸겠습니다. used to 동사 원형 used to make cheese 하셔야 정답입니다. 그럼 선생님 치즈를 만들곤 했던 박테리아는 해롭지 않다. 해석이 이상하잖아요. 아니 왜? 여러분들은 이 used를 동사로 뭐뭐 하곤 했다라고만 생각하셨습니까? 어쩔 땐 pp랑 분사라고만 생각하다가 요번에 뭐뭐 하곤 했다 동사 과거형 ed로만 생각하셨네요? 아니요? 그러니까 너네들이 참 줏대 없다고 한 거죠. 어쩔 땐 무조건 분사래. 어쩔 땐 무조건 동사래. 얘 지금 동사에 뭐뭐 하곤 했다. 얘 뜻은 안 됩니다. 즉 얘를 분사로요. 분사 사용되는 형용사로 수식받아 버리면 되잖아요. 그럼 분사라면 이렇게 묶이겠죠. 분사라면 괄호로 묶어버리기로 했으니까요. 그럼 박테리아는 해롭지 않다예요.
근데 어떤 박테리아는 치즈를 만드는데 사용되는 박테리아는 이렇게 된 거죠. 괜찮습니까? 네. 그러면 여기 있는 분산하고요, 선생님? 네. 분산하면 누가 능수동을 결정한다고 했었는지 기억을 더듬으세요. 분산하면. 수식 받는 명사가 능수동 결정한다고 대답하실 거죠. 잘하셨어요. 수식 받는 명사는 지금 박테리아죠. 네, 잘하셨어요. 그럼 박테리아는 지가 치즈를 만드는데 사용해요, 사용돼요? 사용된다고 하실 거죠.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수동에 PP 분사를 쓴 거 맞죠? 잘하셨어요. 그래놓고 너 혼자 문제를 풀라고 하면 답을 2번에다가 동그라미 쳐온다고요. 그럼 이제 제 설명 들으면 진짜 아는 건데 실수했네. 제가 늘 말하죠. 아는 건데 틀릴 수가 없어요. 적용을 못하거나 잘못 알고 있거나 출제자의 의도를 완전히 빗나가고 있거나. 지금 이건 여러분들 해석상 보면 2번이 엄청 어울려요. 그러나 2번이 틀린 이유는 본동사가 2개가 될 수는 없다. 그럼 한 문장에 본동사 하나밖에 없어야 되니까 나머지 건 분사로 만들 수 있는 뭔가를 찾아야 한다. 얘도 분사 안 되고요. BPP잖아요. 얘도 분사 안 되고요. BPP잖아요. 그럼 동사 수동태잖아요. 동사가 또 있으면 안 되잖아요. 분사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거? 얘밖에 없네. 그럼 얘가 뭐뭐 하곤 했다의 동사 해석이 아니라 사용되는 이라는 분사로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구나. 분사라면 수식받는 명사가 능수동 결정하는데 그럼 박테리아는 치즈를 만드는데 지가 사용하는 게 아니라 사용되는데 수동의 분사구문 PP를 쓴 거라면 뭘로 보나 1번밖에 정답이 안 되는 상황이었죠. 근데 내가 이 문제를 주면 애기들 2번에다가 콜라당 표시해놓고 치키뽀 하고 있습니다. 쉬운 문장? 마찬가지입니다. 애기들한테 또 이런 문제 주고 답 찾아? 그럼 꼴랑 ING 써놓고 학생들은 미팅에 참석한다며 능동에 ING를 써야 된다며 자기 혼자 또 킥킥거리며 좋아하고 있습니다. 다 오류입니다. 제가 지금 정리한 오류 첫 번째는 ING, ED라고 분사라고만 착각하지도 말고 혹시 동명사 ING는 아닐지, 혹시 문장에 또 다른 동사가 없어서 우리가 동사가 필요한 건 아닐지, 혹시 문장에 또 다른 동사가 있다면 분사가 필요한 건 아닐지 반드시 생각해야 합니다. 이 문장엔 우리는 동사가 필요했기에 동사를 넣은 것뿐입니다. 이 문장엔 한 문장에 본동사가 또 있기에 동사 아니라 분사의 ED, PP형을 갖다 쓴 것뿐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정리해두면 오류 많이 없어집니다. 됐어요? 두 번째 오류 정리하러 갑니다. 두 번째 오류는 뭐냐? 좋다. ING, PP라고 하는 분사가 무조건 주어가 능수동 결정한다. 주어가 능수동 결정이라고 하는 착각은 하지 말자. 뭔 소리냐면 이제 이건 알아들으실 거예요. 제가 일부러 여러분들한테 경우의 수 6가지를 나눴잖아요. 오늘 어차피 총목습 시간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할 판입니다. 지금 6가지 분사의 경우의 수 이제 다 되는 거예요. 분사란 형태부터 얘기하세요. 형태. 어떤 형태를 갖고 있어야 된다고 했죠? 명사 다음에 ING, PP. ING, PP 다음에 명사. 잘하고 있네. 누가 능수동 결정한다고 했지? 누가? 네. 수식받는 명사가. 대답 잘하시고 있네. 아우 화가 나. 명사 다음에 ING, PP 쓴 거야 얘가. 그리고 수식받는 명사가 능수동 결정해서 얘 PP 분사를 쓴 거라고. 이렇게 보면 이해되는데 답 찾으세요 하면 2번 쓴다고. 그래서 내가 속상하다고. 그러지 말라고 제가 지금 오류를 정리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다시요. 무조건 ING, PP가 분사가 나오면 애기들은 다 주어가 능수동을 결정한다고 생각한 거지. 그래서 아니 그거 착각이야. 야 우리가 시간이 많아갖고 6가지 경우의 수로 나눴니? 니 그렇게 실수하지 말라고 6가지로 나눴잖아. 다시 정리할게 하면서 시작한 거예요. 분사 먼저 끝냈고요. 분사 띡 보면 티난다고 했어요. 분사구문. 컴마로 연결된 두 문장인데요. 문장 시작에 주어는 없고요. 문장 시작에 주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 독립분사구문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렇긴 잘 안 나오니까 제가 편의상 이렇게 설명한다고도 덧붙였고요. 컴마로 연결된 문장인데 문장 시작에 주어가 없고 ING나 PP로 시작된 문장일 것이다. 그러면 누가 능수동 결정한다고 했어요? 그래, 이제는 여러분들이랑 나랑 호흡이 맞아서 하면 하고 대답이 나와야죠. 생략된 주어가 능수동 결정한다 했어요. 생략된 주어 똑같아서 생략한 거니까 하나 찾아갖고 오시라고도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 부대 상황 같습니다. 부대 상황, 실제 분사구문과 거의 동일합니다.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만들어준 것도 혹은 동시동작이나 영속적인 동작을 나타내는 것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나 형태만 달랐죠? with, 목적어, ing, pp. 누가 능수동 결정하기로 했습니까? 네, 목적어가 능수동 결정합니다. 근데 목적어가 능수동 결정해 하도 우리 친구들이 많이 틀리니까 제가 어떻게 다시 가정하라 하였습니까? 네, 이걸 주어로 다시 가정해서 문제를 푸시면 아마 오류가 많이 없어질 겁니다 했죠. 네 번째 경우의 수 갈까요? 감정형용사 했어요. 감정형용사도 사실은 딱 보면 티 많이 나요. 왜냐?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 생각나는 거 다 대보세요. 네, interest, frustrate, disappoint, bore, tire, 지루하다, 피곤하다, 실망스럽다, 짜증난다. 네, 감정을 나타내고 있는 동사들의 감정 동사에 ing 쓸래, ed 쓸래 이러면 누가 능수동 결정한다고 했냐면 그땐 주어가 능수동 결정한다고 했어요. 근데 만약에 오형식이라면 목적어가 능수동 결정할 수도 있어요. 그게 의미상 주어라고도 말했고요. 맞지? 또 이렇게만 써주면 오형식이라면 목적어가 능수동. 왜? 목적어와 목적 보어의 자리일 테니까요.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그냥 간략하게만 쓰겠습니다. 지각이나 사역이었습니다. 지각동사, 사역동사도 눈에 보면 딱 튀어요. 왜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각동사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역동사 뭐 let, have, make, get 뭐 이런 거 다 누가 결정하기로 했냐면 목적어가 능수동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항상 우리 친구들은 분산하면 대충 주어 갖다 놓고 얘가 해석해보니까 능동이네, 해석해보니까 수동이네 이래서 틀렸거든요. 그래서 경우의 수를 다 나누니까 사실은 주어가 결정하는 게 몇 없습니다.
수식받는 명사도 결정하죠. 주어인데 얘는 생략되어 있는 거 찾아갖고 해야 되죠. 얘는 목적어가 결정하죠. 목적어를 다시 주어로 가정해야죠. 감정형용사 주어지만 오형식이라면 목적어와 목적보, 목적어니까 다시 목적어를 주어처럼 가정해서 또 찾아야 하죠. 사역, 지각, 목적어가 결정하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된다고 했어요. 사실 제가. 이게 다 의미상의 주어가 능수동을 결정한다. 근데 의미상의 주어라는 말을 우리 친구들이 잘 몰라서 제가 그냥 뭐 까짓거 힘들지만 나누면 된다. 그러면 우리 애기들 정답률이 팍 높아지더라. 이 얘기 많이 했었습니다. 됐죠? 이렇게 하면 분사의 오류 두 번째까지 정리가 끝났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분사 오류 총정리 한번 가볼게요. 사람인지라 해석은 틀릴 수 있습니다. 그 영어를 우리말로 변환하는 과정이니까 주체적으로, 내 주관적으로 해석상 능동도 수동도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해석은 믿을 수 없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수 있어. 그래서 마지막 오류 해석은 헷갈릴 수 있다. 해석이 헷갈리면 장가, 탕가 한 번만 더 생각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거예요. 분사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이 예문 썼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I saw a lion captured. 이거 써주면서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얘들아 나중에 다시 다 분사는 설명할게 했습니다. 이건 지각동사 문제로 풀 수도 있습니다. 그쵸? 어쨌든 ing냐 pp냐 분사인 것 같습니다. 해석해보니까 나는 사자를 봤다, 잡는 사자를 봤다, 혹은 잡힌 사자를 봤다. 해석상 둘 다 뭐 잡힌 사자가 더 이쁘긴 한데 뭔가를 잡고 있는 사자를 보았다. 우긴다면 또 해석도 능동도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이 막판에 헷갈리면 장가, 탕가 한 번만 더 생각해 얘들아. 그럼 안 틀릴 수 있어. 야 내가 뭐 시간이 많아갖고 여러분들한테 문장의 형식 막 자동사 타동사 이러면서 따로따로 암기하면서 왔는지 아니? 한 번만 더 생각해. 그러면 오류 안 날 수 있어. 라고 당부했던 게 이거였어요. capture? 타동사거든요. 타동사인데 지금 목적 아무것도 안 붙어 있잖아요. 타동사인데 목적 없으니까요. 수동의 pp만 정답일 수 있다고요. 해석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100만 번 얘기하고 있어요. 해석은 여러분들이 하는 데에 따라 다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면 정답이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됨일 수는 없어요. 항상 정답은 복수 정답 아닌 단 하나의 정답이어야만 하거든요. 그러면 출제자 입장에서도 반증을 해야죠. 야, 니네가 해석으로 헷갈렸지만 사실상 캡처는 타동사야. 뒤에 아무것도 안 붙었잖아. 타동사인데 목적 없으니까 수동의 pp만 정답이겠지. 라고 말해버리면 반박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정답은 단 하나의 정답이 되는 거죠. 이렇게 늘 생각하시라고 한 겁니다. 되셨어요? 마지막 예문 하나만 더 쓰고 필기 시간 드릴 겁니다. 필기 시간. Sing from the distance. 선생님 오류 총정리 하는데도 시간 꽤 걸리네요. 네, 분산 어렵다니까요. Sing from the distance. The mountain looks like a human face. Looks like a human face. 이런 문장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런 문장. 여러분 왜 큰바위 얼굴 소설 국어책에도 많이 등장하는 거 아시죠? 멀리서 보니까 저 산이 마치 인간의 모습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지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기출문제였고요. Sing from the distance, the mountain looks like a human face. 이런 문장이네요. 밑줄이 딱 여기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다음 중 어법상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친구들이 옛날 같았으면 또 뭐 물어보지? 팍 이렇게 멍하고 있을 거 아니고 이젠 보이시겠죠? 컴마랑 연결된 문장인데 엄마? 주어 없는데 엄마? ing 썼는데 아싸 그럼 지금 우리한테 뭐 물어봐요? 네 분사구문 물어봐요. 적어도 출제자가 뭘 물어보는지부터 판단하신 거 아주 멋있어요. 자 분필 좀 챙길게요. Sing from the distance, the mountain looks like a human face. 먼 거리에서 보니까 산이 인간처럼 보이더라. 엄마 컴마랑 연결된 문장이네. 문장 시작 주어 없네. ing 시작했대. 오케이 나한테 분사구문 묻는구나. 여러분 분사구문이면 누가 능수동 결정한다고 했습니까? 생략된 주어가 오케이 산입니다. 자 산. 그러면 생략된 주어를 갖다가 놓고 봅니다. 산은 멀리서 보니까 산이 인간의 얼굴처럼 보이더라 했어요. 산이 멀리서 지가 봐요 보여져요. 산이 산을 보니까 인간의 얼굴처럼 생겼다는 아닐 거 아니야. 산은 멀리서 보여지는 거겠죠. 보여지는 거니까 선생님 얘 틀렸네요. 네 틀렸습니다. 얘가 정답은 뭐가 나와야 되냐면 seen 이렇게 나와야죠. seen pp. 분사구문에서 능동이면 ing, 수동이면 being pp를 쓴다고 했으니 being seen 발음 잘하셔야 합니다. being seen 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뭐가 됐든 능동의 분사구문을 쓴 건 being문이고요. 수동으로 만든 거 잘하셨습니다. 제가 이게 기출문제였다고 했죠. 사실은 중학교 기출문제입니다. 반성합시다 우리. 선택지가 5개 있었는데요. 이 문장을 맞게 고친 것은 뭐 이거였어요. 선택지가 being seen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가 또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뭐 내가 하지 말라는 짓을 꼭 잘하니까. 선생님, 네. 저는요. 그냥 얘를 ing를 꼭 쓰고 싶습니다. 능동이면 ing를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근데 산은 보는 게 아니라 지가 보여지는 거니까 수동의 pp밖에 쓸 수 없고요. 그러면 보는 걸 누가 볼까? 우리가 보니까, 멀리서 보니까 산의 인간의 얼굴처럼 보이더라 해서 선생님 주어를 우리로 만들어버리면 주어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네. 주어가 달라지면 주어가 일치하지 않으면 선생님 주어를 생략하지 않고 독립분사구문으로 만들면 안 됩니까 선생님? 만약에 네가 그런 생각을 했다면 넌 진짜 멋있습니다. 네, 독립분사구문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we 그냥 우리가 보니까 we sing.
주어가 일치하지 않으면 주어를 써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거잖아요, 산을. 우리가 보니까 산이 인간의 얼굴처럼 보이더라 했습니다. 1번과 선택지는 물론 5개가 있었겠죠. 근데 선택지를 이제 나머지는 제껴놓고 1번, 2번 2개만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정답은 뭡니까? 선생님 둘 다 되잖아요. 1번은 그러니까 원래 산을 주어로 갖다 놓고 찾으면 산은 보여지는 거니까 수동의 PP 분사. 그러니까 seen을 쓰거나 being seen 이렇게 쓰면 되고요. 아니면 선생님이 말한 대로 독립분사구문 만들어서 주어가 일치하지 않아서 위로 써줬고 우리가 보는 거니까 능동의 ing 쓴 거니까 정답이 둘 다 되지 않아요? 아니 세상에 복수 정답이라는 건 없다니까. 그런데 이게 중학교 문제라고 했죠. 우리가 반성해야 합니다. 중3 애기들이 고등학교 외고 시험 볼 때 나왔던 기출문제입니다. 정답은 2개일 수 없습니다. 둘 중에 정답은 1번만 됩니다. 그럼 또 얘는 왜 안 되는지 그냥 느낌이 1번이 맞음 이러지 말고요. 얘가 왜 안 되는지를 제대로 설명할 줄 알아야죠. 왜 안 될까요? 왜 안 될까요? 우리가 보는데 뭘 보는데? 산을 봐야지. 만약에 독립분사구문을 쓸 거였으면 여기에 목적어인 더 마운틴을 썼어야 정상입니다. 타동사인데 얘 sing도 아니 헷갈리면 장가 탄가 한 번 더 생각해봐요. 내가 이걸 왜 썼게? See? 여러분들이 지각동사로 배운 거 아니에요? 타동사. 타동사인데 목적어 없으면 타동사인데 목적어 산 없으니까 수동만 쓴 게 정답이지. 독립분사구문을 만들려면 능동으로 즉 쓰고 싶으면 목적어가 있었어야 정상이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답은 1번밖에 안 되는 거예요. 됐어요? 생각보다 분사는 생각할 게 많아요. 그냥 단순하게 우리 친구들은 항상 뭐 분사, ing, pp지 뭐 이렇게 뭉뚱그려서 생각했으니까 매번 틀린 거예요. 속 안 상합니까? 매번 시험 문제 나오는데 너는 매번 감각적으로 문제를 풀고 있어서 정답을 틀리고 있는데 속 안 상합니까? 그게 막 화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내가 뭘 하고 있는데 그게 잘 안 되면 막 화나고 그러던데. 그래? 그럼 뭐 선생님 내가 가질 거 하자 해서 정리한 거예요. 무조건 ing, pp가 나왔다고 분사라고 생각하지 마. 동사일 수도 동명사일 수도 있어. 무조건 분사 ing, pp라고 너 주어가 능수동 결정한다고 하면 안 돼. 내가 6가지 나눴어. 때로는 수식받는 명사가, 때로는 생략된 주어가, 때로는 목적어를 주어로 다시 가정해서 할 게 많아. 야, 또 해석하다 보면 사람인 줄 헷갈려. 그러니까 막판에 해석이 헷갈리면 얘가 장가, 탄가 한 번만 더 생각해줘. 그러면 남들 다 틀리는 3점짜리 분사 우리는 이제 보면서 애기들은 또 틀리겠네. 아이고 출제자가 또 어떻게 우리를 함정으로 몰고 있구만. 그래도 정답 몇 번 멋지게 체크하고 나오셔야죠. 되셨어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이제 먼저 최설명 다 끝났습니다. 먼저 필기 시간 드리겠습니다. 필기 하시고 우리 단문 연습, 수능형 연습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필기하십시오. 육 번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6번 Seeing 또는 having seen the film twice, I don't want to go to the movies again. 나는 이 영화를 2번 봐서 나는 다시 영화를 보러 가고 싶지 않아 했어요. 일단 뭐 묻는지는 자꾸 여러분들 옆에다가 써놓으시라고 했어요. 뭐 묻는 거냐면 딱 보면 티안됐죠. 컴마로 연결된 문장이네요. 문장 시작엔 주어 없네요. ing 쓸래요 하는 거 보니까 우리한테 뭐 물어요? 오케이, 분사구문 묻습니다. 근데 분사구문 중에 둘 다 지금 seeing, having seen에서 ing를 쓴 능동분사구문인 건 똑같은데 둘의 차이는 뭘까요? 하나는 그냥 분사구문이요. 하나는 having pp 완료 분사구문. 그것도 완료 능동 분사구문. 완료 분사구문이라고 하는 건 시제 차이가 나는 두 문장을 분사구문으로 만든 형태 하면서 배웠죠. 내가 영화를 2번이나 봐서 더 이상 보러 가고 싶지 않대요. 지금 가고 싶지 않은 것보다 영화를 2번 본 게 먼저겠죠. 시제 차이가 나니까 완료 능동 분사구문에 having seen 정답. 괜찮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6번 앞에는 완료 능동 분사구문 이렇게 써놓으시면 여러분들 나중에 보시기 편하겠네요. 7번 가겠습니다. Living 또는 having lived here 4 years ago, I'm familiar with this place. 내가 4년 전에 여기 살았어서 나는 이 장소에 익숙해. 똑같이 일단 묻는 건 뭘까? 컴마랑 연결된 문장인데 문장 시작에 주어 없고 ing니까 분사구문 똑같습니다. 마찬가지네요. 근데 얘도 하나는 그냥 분사구문이고요. 하나는 having pp를 쓴 완료 분사구문이네요. 4년 전에 여기 살았어서 나 이 장소에 지금 익숙했어요. 내가 지금 익숙한 것보다 4년 전에 살았던 게 먼저네요. 또 시제 차이가 나네요. 시제 차이가 나면 완료 분사구문 써야겠네요. 그래서 완료 능동 분사구문 물어봤던 having lived 7번의 정답. 괜찮습니까? 자, 그럼 이제 8번 넘어갑니다. He hold the door open, allowing 또는 allowed the lady to enter or exit the first. 그는 문을 열어줬어요. 레이디가 먼저 들어가거나 혹은 exit 나오도록 먼저 허락하면서 이랬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네. 뭐 물어봐요? 분사구문입니다. 꼭 여러분 제가 ing, pp 다음에 주어 동사 요 형태만 분사구문이진 않다 했어요. 그냥 요거 순서 뒤바뀌어서 얘들아 요렇게 나가도 분사구문이야 했던 거 기억나죠? 주어 동사 있고 컴마로 연결된 문장에 문장 시작에는 주어 없고 ing 쓸래 pp 쓸래 지금 요 형태의 분사구문입니다. 그럼 분사구문이면 누가 능수동 결정하기로 했죠? 주어가요? 생략된 주어가요? 그럼 갖다 놓고요. 그가 레이디가 안으로 들어가도록 허락해 능동의 분사구문 쓰셔야죠. 또 기억 안 납니까?
allow 목적어 투부정사, allow 목적어 투부정사, 타동사인데 목적어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능동에 ing 분사구문 쓴 거 정답하셔야죠. 괜찮아요? 즉 8번은 능동 분사구문, 그러니까 전형적인 이 형태가 아니라 지금 주어 동사 위치가 맡겨 있는 형태로 능동 분사구문 쓴 8번의 allowing 정답. 9번 갈까요? He was at a loss with all his money stealing 또는 stolen. 뭐 묻는지부터 찾아야지. 그냥 똑같은 ing pp라고 다 분사 이러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지금 딱 보니까 부대 상황이구만. 그는 당황했어요. 돈이 다 없어져서 당황했어요. 부대 상황이면 누가 능수동 결정하지? 목적어가. 목적을 뭘로 가정하기로 했지? 주어로. 오케이. 그의 돈은 주어로. 그의 돈은 지가 훔쳐져. 돈은 훔쳐지는 거겠지. 수동의 PP 분사 정답. 즉 9번 부대 상황 물어봤습니다. 다르게 풀 수도 있습니다. 해석이 헷갈리면 장가, 탕가, 스티어, 훔치다, 타동사? 타동사라고 목적어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네? 타동사인데 목적어 없으니까 수동의 PP 분사 정답. 이러면 되죠 뭐. 괜찮아요? 10번 갈까요? Not wanting 또는 wanting not him to come. I didn't want to be there. 그가 오는 걸 원하지 않아서 나 거기 가고 싶지 않아요. 일단 묻는 거부터 찾을게요. 컴마로 연결된 문장인데요. 또 문장 시작에 주어 없는데요. ing로 시작했는데요. 전형적인 분사구문입니다. 근데 분사구문 부정하려면 그냥 제가 분사구문 앞에다 not 붙인다. 그래서 예문 써준 것도 있을 거예요. Not wanting him to come 하셔야죠. 그래서 10번은 부정분사구문 물어봤던 거예요. 11번 갑니다. He was staring at me with his legs crossed 또는 crossing. 그는 날 쳐다보고 있었어요. 뭐 한 채로? 그의 다리를 꼰 채로. 그럼 얘는 뭐요? 부대 상황이네. 묻는 거부터 찾으면 그 다음부터는 풀리기 쉽다니까. 누가 능수동 결정? 목적어가. 목적어를 왜 다리를 꼰다. ing 이러지 말고요. 목적어를 주어로 가정하고 다리는 지가 꽈집니다. 수동의 PP 분사. 또 다르게 풀 수도 있어요. 똑같이 크로스 타동사입니다. 뒤에 아무것도 없어서 수동의 PP 분사 쓴 거 정답입니다. 됐죠? 12번. A book writing 또는 written in haste may well have a lot of mistake. 책 바쁘게 쓴 책은 많은 미스테이크가 있는 거 당연하다. 엄마야, 우리 진짜 오랜만에 배웠던 관용어구 구문 나왔네요. May well, 기억 잘 읽지도 몰라 이러지 말라고 했어요. 당연하다. May as well은 뭐였지? 차라리 뭐뭐가 낫다. May as well, may 이렇게 쓸까요? May as well, may as well, A as B라고 하는 수거 구문. 그러면 B라기보단 A가 낫다 하면서 이건 구문 독해할 때 많이 등장해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조동사 편에서 다뤘던 적이 있는. 그럼 일단 뭐가 됐던 ing 쓸래 pp 쓸래 했으니까 이거 뭐 물어보는지를 따질게요. 사역 동사입니까? 아닙니다. 지각 동사입니까? 아닙니다. 감정 형용사입니까? 아닙니다. 부대 상황입니까? 아닙니다. 분사 구문입니까? 아닙니다. 그럼 남은 건 하나 분사죠. 제가 분사는 찾기가 어려우니까 거꾸로 이렇게 다 체크해가면 분사 하나밖에 안 남아요. 그럼 분사문 여러분들, 아이고 여기에 분사 묻는 거예요. 분사라면 누가 능수동 결정하기로 했습니까? 수식받는 명사가요? 빠르게 쓰여진 책은 얘가 수식받고 있네요. 책은 지가 써져요. 수동의 PP 분사 written 정답. 됐죠? 13번 갑니다. It was 또는 being sold out. I have to buy other things. sold out 하면 매진되다, 다 팔리다 뭐 이런 거. 다 팔려서 나는 다른 걸 사야만 해 라고 했어요. 다 팔려서. 그러면 뭐지 이게? 만약에 was를 쓴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래도 말 됩니다. It was sold out. 다 팔렸어. So I have to buy other things. 다른 걸 사야 돼. 말 안 되진 않습니다. 그런데 was를 쓰면 안 되는 단 하나의 이유는 본동사가 두 개 되잖아요. was 있고 have to 있고요. 두 문장이라면 적어도 접속사는 하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뭐 it was sold out. 다 팔렸다. And 그래서 I have to buy other things. 다른 걸 사야 한다 하든지 아니면 as it was sold out. 다 팔렸기 때문에 I have to buy other things. 다른 걸 사야 한다 하든지 두 문장이라면 접속사는 적어도 하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접속사 없죠. 그럼 뭐냐면 독립분사구문일 겁니다. 제가 아무거나 접속사 집어넣어 볼게요. As it was sold out. 이게 다 팔려서 딴 걸 사야 했다. 이러면 분사구문 접속사 생략한다. 주어 일치하지 않으니까 주어 살려둔다. 능동이면 ing를 쓴다. 그러면 독립분사구문 만들어 놓은 거 13번 빙이 정답입니다. 즉 13번은 독립분사구문 물어봤던 거예요. 모문을 이제 자꾸 쓰세요. 14번 I have to leave the house with all the windows closed 또는 closing. 딱 보니까 부대 상황이구만. with 목적어 ing pp. 이제 안 헷갈릴 수 있죠. 목적어 주어로 가정하세요. 창문은 지가 닫아요. 닫혀요. closed. 또 다르게 풀 수도 있어요. closed 타동사인데 목적 없어서 수동에 pp 문사 썼다. 이렇게 해도. 15번 Students easily get bored 또는 boring about the class. 학생들은 쉽게 수업에 지루함을 느낀다. 이거. 그러면 마지막 15번에 묻고자 하는 건 딱 보면 티난다니. 감정형용사. 감정형용사라면 누가 능수동 결정하기로 했어요. 주어가요. 학생들은 수업에 대해서 지가 지루함을 주는 게 아니라 지루하게 되는 거. 그래서 수동의 pp 분사 bored가 정답. 됐습니까?